자, 갑시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합시다. 77번 보시면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와, 기울기가 1인직선 y는 x 플러스 k. 자, 교점의 개수를 fk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k 값이 변함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네. 총 fk라는 함수는 fk라는 함수는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겠습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겠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안 했나? 아, 우리 조영대 방정식 안 했어? 안 했나? 자, 안 했던 것 같으네. 이번에서는 자, k 값에 따라 1차 함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패턴이 두 가지인데 1차 함수는 미정계수 끼고 있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고, 이건 직선이라고 하셔도 돼요. 기울기 줄 때가 있고, 두 번째 정점 줄 때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줄 때가 있고 정점을 줄 때가 있어요. 기울기가 픽스된 상태에서 지나는 점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변화하면서 추론하시면 되고요. 기울기는 안 알려준 상태에서 요 점은 꼭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추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래프가 k 값에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답니다. 틀리신 분 77. 윤지야 이해돼? 오케이? 그럼 윤지야 한 번 만날 때는 딱 k가 뭐일 때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겠지. 그리고 두 번 만날 때는 k가 여기 접할 때 여기 알파 베타로 일단 잡을게. 여기가 알파, 이때의 k 값은 y절편이기 때문에 알파가 작은 거라고 할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럼 k 값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뭐 하게 될 거고 두 번 만나게 될 거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베타보다 k 값이 더 커지면 그래프가 이 위로 올라갈 테니까 k가 베타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크다면 아니죠. 작은 게 알파였죠. k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면 그러면 한 번 만나게 돼서 자, fk라는 함수는 정역이 k인 함수입니다. k 값이 변함에 따라 함수 값이 달라지는데 함수 값으로 교점 개수를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원과의 교점은 1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고 그러면 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다? 접할 때만 찾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공수 2로 넘어가서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뭘로 보통 푸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대입 때려서 판별식으로 푸셔도 좋고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푸셔도 좋고요. 이렇게 쌤은 점집거가 반지름이다 라고 푸는 걸 좀 더 좋아해서 나는 이렇게 갈게요. 루트 2분의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k, 절대값 k 이게 얼마다? 반지름 루트 2다.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끝.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아니면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k를 집어넣어서 판별식으로 푸셔도 돼요. 계산이 점집거 쓰는 게 조금 더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79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리미트 x가 0풀로 갈 때 x분의 가우스 x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우스 n풀은 n이고 가우스 n만은 n마 1이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우스 0풀은 리얼 0이고 정수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없이 작아지는 값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분의 0, 2분의 0, 0.1분의 0, 0.01분의 0, 0.001분의 0 얘네들 전부 다 뭡니까? 그냥 분자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79번 틀리신 분 질문한 사람. 아 빨리. 물어봐 놓고 주인이 없어. 안 해? 하지마? 안 한다? 79? 유준아 물어봐 놓고 아니야? 뭐지? 예선가? 이거 예선 거야? 아니야? 예선 맞았어? 예선 맞았어 이거? 틀린 사람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넘어갈게요. 80번은 80번 틀리신 분? 그러나 가자. 그러나 마이너스 2풀이랑 마이너스 2마랑 같아요 달라요? 가우스에 집어넣으면? 다르죠.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2풀을 넣었을 때랑 2마를 넣었을 때 서로 다르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풀을 집어넣으면 마이로 나오고 마이너스 2마를 집어넣으면 마3으로 나오겠죠. 그것까지는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고 극한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건 이 두 값이 서로 뭐 하다는 뜻이 될 거야? 같다라는 뜻이 될 거야. 근데 얘를 따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얘는 뭐라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합성 함수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좀 편하다고. 이게 물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그래서 제곱을 때리면 3 뭐 마이너스 1.9라면 3.9 정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2.1이라면 4.1 정도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때려 맞춰서 풀어도 되는데 기왕이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을 해석기하라고 하고 해석기하란 평면좌표 위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노는 거라서 그래서 속에 있는 함수를 그린 다음에 좌극한을 구해보면 4보다 살짝 크죠. 4 플러스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고 우극한은 4보다 살짝 뭐예요? 작죠? 가우스를 때리면 3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갔다 하면 A값 나오고 그래서 B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지 같을 때가 분명히 와. 뭐가 그지 같을 때가 분명히 오냐면 마이너스 2.1 넣고 마이너스 1.9 집어넣어가지고 풀었을 때 문제 지랄 맞아지는 경우 분명히 와. 2차랑 1차랑 합 동시에 나오면 그러면 그 크기를 따지는 일이 조금 불편해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판단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하다. 자, 그다음에 88번. 하진아,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종류의 그래프들을 편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해요. 헷갈리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그래프 못 그리면 노답임. 여기서부터는 미적분 원투는 완전 그래프 가지고 노는 거라서 그래프 잘 못 그리면 답이 없어져. 88번. 합답형.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 우진아 기억나? 쌤이 얘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fx 더하기 qx 우진아 이거 풀었냐? 풀었어 못 풀었어? 아직 문제 봤어 못 봤어? 풀긴 했어? 자 기억 우진 참여 거짓이야. 참. 오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 이 사는 걸. 자 봐봐. 요 새끼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야. 요 새끼의 좌극한이 얘가 얼마라고 할까?
2고 얘가 이 새끼의 자극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거 더할 거죠? 자, 이 새끼의 자극하는 1이고 이 새끼의 자극하는 0이야. 그럼 이 두 함수를 더하면 더한 함수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1이 되죠. 근데 각각은 fx 극한값 있나요? 없죠. gx 극한값 있나요?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우진이한테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여기 합답형이 고딩들이 너넨 중딩이지만 고딩들이 제일 못하는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제일 많이 절거든 여기서. 자, 논리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은데 뭐냐면 야 수열 너네 배웠죠? 수열도 함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그래서 미적분 2 첫 번째가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그럼 미적분 1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래서 수열은 함수기 때문에 수열은 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너 잠깐만 괜찮니? 너 내가 발레 다 들게 해야 되겠다. 너 지금 88번 잠깐 봐봐. 네. 88번은 좀 들어봐. 그리고 있잖아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좋아. 되게 다 맞았어도 이 문제들 애들 되게 어려워하네.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내신에 많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무조건 어떻게든 선생님들은 틀리는 거 많이 낸다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얘 오답률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맞으면 증명해야 되고 틀리면 뭐 해야 되냐면 발레 찾아야 돼요. 맞으면 증명, 명제는 맞으면 증명을 하고 틀리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단 하나의 예만 찾아주시면 돼요. 항상 성립해야 명제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거랑 발레 찾는 거랑 연습을 좀 해서 좀 감으로 적당하게 맞추는 거 말고 완벽하게 이런 상황이면 얘는 만족시키지만 얘는 만족시키지 않는구나 따라서 발레가 존재하므로 이 명제가 항상 참인 건 아니야 라는 걸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얘는 좀 같이 보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미적분 1에서 배우고 수열의 극한을 미적분 2에서 배우는데 수열은 함수예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예를 들면 fx가 2x라는 1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항이 2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가 뭐가 달라? x에 1 넣으면 똑같이 f1은 2지. 얘 첫 번째 항도 2고 2 집어넣으면 4지. 얘 두 번째 항도 4고. 이해돼? 그래서 n값에 무언가를 하나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는 함수값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얘는 다 넣을 수는 없지. 2분의 1 같은 거 못 넣지. 2분의 1번째 항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의역을 제한한 함수야.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가 수능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내신 킬러로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혹시 기억납니까? 불러봐. 윤차이가 불러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대수고자네 이거. 야 우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2분의 n 곱하기 그렇지 n번째 항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가 되냐면 다시 쓰면 2a 더하기 n-1d가 돼요. 그럼 봐봐. 이게 지금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얘가 1차 함수 위에 있다. y는 2x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생기고 an은 2n을 그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 그래프 위에 점으로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정리하면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이렇게 되거든요. n에 관한 2차 함수야. 그래서 합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꼭지점에 가까운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함수로서 해석해서 풀면 훨씬 쉬운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 그래서 너네들이 수열이 함수라는 생각은 꼭 좀 했으면 좋겠고 대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거고 그러면 너네가 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적분 1에서 함수의 극한 기억니은 이거 문제가
미적분 2에서 수열의 극한 기억력 디귿 문제로 fx 대신 an, bn, fx, gx 대신 an, bn으로 똑같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잘 하시면 미적분 2 앞부분을 그냥 먹을 수가 있어. 되게 애들 쉬워하거든. 미적분 1을 잘하면 미적분 2가 되게 쉬워져.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는 미적분 1이 미적분 2를 푸는데 한 60, 70% 정도 새로운 내용은 한 20, 30%밖에 안 나오고 다 베이스를 미적분 1으로 하기 때문에 미적분 1을 진짜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미적분 1이 내가 좀 쉽다라고 느끼면 미적분 2 선택해도 돼.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안 나. 대신 미적분 1이 어려우면 미적분 2는 그냥 죽을 거야. 똑같은 걸 하는데 함수만 바뀌는 거거든. 뭐 예를 들면 우리 대수에서 이런 함수를 배우면 이제 미적분 2에서는 요런 함수를 배워. 뭐 요런 함수, 초월 함수. 이게 뭐냐면 파이 알죠? 파이 3.1417 가는 무리수를 표현하는 문자죠. 얘는 자연상수라고 해서 2.71 이렇게 가는 무리수를 표현하는 문자야. 이런 것들을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함수만 추가로 초월함수라는 걸 배우고 내용은 미적분은 그대로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미분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적분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극한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논리 합답형에서 자, 큰 함수가 수렴하거나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큰 함수는 두 개의 함수 이상이 합쳐진 함수를 말해요. 두 개의 함수 이상이 같이 나오는 함수를 큰 함수라고 선생님은 지칭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개별 함수가 수렴한다 혹은 발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논리로 나오는 모든 문제는 거짓입니다. 발레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짓인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B2에서 이거 잠깐 봤던 것 같은데 거기선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면 gx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 그거는 얘를 hx라고 잡으면 fx랑 hx가 존재하면 hx에서 fx를 뺀 게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존재 빼면은 그냥 존재하지. 나누기만 아니면 됐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얘는 그냥 혼자서 더한 함수가 존재하면 그 안에 있는 함수들도 각각 존재해야 돼 하면 당연히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각각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쌤처럼 짜 맞춰주면 더했을 때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발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은찬아. 네.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면 발레 들어가. 같지 않은데 빼가지고 0이 되는 함수가 있나봐. 그러니까 거짓이겠지? 그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이게 발레 어려운데. 뒤로 나왔어요. 들어도 돼요. 맞아요, 돼요. 잠깐만, 쌤 좀 옮겨줘. 썼어. 이게 발레 진짜 어려워. 맞춤 1,000원 1분 줄게요. 발레 도전. 얘 발레 아는 사람 수익 1,000원 드릴게요. 현금으로 바로. 준성아 불러봐. 앞에는 어. 일단
그러면은 극한이 어느 칸인지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각각 알 수가 없어요. 자극하는지 우극하는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함수 하나를 찾아봐. fx가 얼마일 때, gx가 얼마일 때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못하는지. 보시면 이것도 요 논리에 의해서 거짓이라는 건 애들이 좀 그냥 쉽게 좀 받아들이는데, 야 둘이 빼가지고 0이 된다 해서 각각이고 같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큰 함수가 지금 0으로 수렴한다 해서 각각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게 뭐냐면 원래가 fx가 x-a분의 1이고 gx가 x-a분의 1이면 둘이 빼면 0이라는 함수 맞죠? 그럼 극한도 0이에요. y는 0이라는 함수니까. 근데 야, 무한대랑 무한대는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오케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갔으면 이렇게 같다라고 쓰면 틀린 말이에요. 요렇게. 발레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발레가 되는 겁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형이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4개가 부정형이라고 했잖아요. 뭐든 될 수 있는 형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형태. 그래서 얘 x-a분의 1이고 x-a분의 1이면 두 함수를 빼면 y는 0이라는 함수가 돼서 a가 무엇이든지 간에 극한값이 0이 되지만 얘 각각의 극한값은 발산하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그럼 디귿은 당연히 참이겠다. 자, 디귿 밤이가 증명해봐요. 이거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 곱한 함수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끼리 곱한 거는 항상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쌤이 다른 문제들도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쌤이 쉽다. 쌤이 알려준 건 얘를 hx라고 잡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gx가 존재해, hx도 존재해. 그럼 fx는 gx랑 hx를 뭐한 거? 곱한 거니까 존재끼리 곱하면 존재, 더해도 존재, 빼도 존재, 하지나 나누면 안 할 수도 있다. 언제? 분모가 0이 돼. 0으로 수렴하게 될 때. 그때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는 항상 참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99번.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 x 플러스 1 빼기 루트 fx 친구 담이야, 귀찮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은데 쌤이 이렇게 문제 내면 네가 맞출 것 같은데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얘 가깝고 하네. 저 루트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루트 빼면 유리화. 유리화 시키면. 그래서 최고창만 쓸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루트 x제곱. 어차피 최고차만 남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렇게 사라지고 2x, 이것도 안 쓸게요.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2 마무리.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05번. 자, 105번 보시면
오늘 그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비트에 있는 것도 풀어볼 건데 블루에 있는 것도 풀어볼 건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가 시험 범위라서 이거 나중 가면 지금 풀이보다 훨씬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지금 풀어보면 짜란. 자, 정우야, 분모가 0으로 간다. 105번 틀린 사람?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0분의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수렴해 발산해. 0분의 1 발산하지. 어떨 때만 분모가 0일 때도 수렴할 수 있어? 0일 때. 그럼 F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x-1을 뭐 한다는 거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일창의 개수가 0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얘가 x-1 하고 x제곱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지금 0x니까 1창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를 계산하면 0이 돼야 돼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정말 이해돼? 진짜 돼? 그럼 이제 마무리 약 끝나고 나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 5가 돼야 되니까 m은 2가 된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끝. 할 수 있겠어? 여기에 숨어있는 조건인 0x x의 개수가 0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7번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드렸는데 어려워서 까먹었나 보다. 틀리신 분 7번. 답이랑 볼까? 답이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그냥 그래프 통해서 x좌표가 하나씩 작아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면 되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는 무조건 어디로 보내야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무한대 말고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서술할 때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는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된다 그랬고.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t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t는 2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근데 그 새끼가 2로 수렴한대. 쌤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해? 수렴 조건. 다음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 체린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 시우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할 조건은 어떻게 된다 그래? 유리화에서 그냥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 최고창 최고창 개수 개수 및 차수가 똑같으면 된다. 그래서 A가 1임을 바로 찾자. 유리화해서 찾아도 되는데 유리화해가지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지려면 얘가 t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t제곱이랑 사라져야 돼서 얘가 1이구나 해도 되는데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최고창의 개수 및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처음부터 좀 문자 하나라도 좀 날리고 가시면 계산이 편할 거라고. 이러고 나서 이제 유리화만 시키면 끝. 제곱 빼기 제곱 하시면 위에 거는 그냥 최고차 bt만 남고요. 아래 것도 최고차만 쓸게요. 루트 t제곱이랑 더하기 t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b가 2가 된다 해서 답은 b는 4, a는 1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이게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너네가 편하게 시험 볼 때 마이너스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치환한 거랑 똑같구나 해가지고 보시면 더 좋다 그랬고 이렇게. 근데 치환하는 테크닉은 무조건 2까지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쌤은 지금 너네가 요 연습을 할 수 있게 일부러 치환을 해서
좀 귀찮게 푼 거고 실제로 혼자서 풀 때는 마이너스만큼 넣어가지고 바꿔준 상태에서 A가 1이라고 세팅을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 시켜서 마무리 해주시고 유리화 시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니까 민준아 최고차만 써주면 그냥 간단하게 뒤에 있는 이런 BT 같은 거 안 써도 된다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네. 자, 그 다음에 107번 했고 109번 루트 숙제 안 해보면 무조건 다른 날 부를 거예요. 혹은 다른 날 안 되면 월요일에 6시에 수업이 아니라 2시까지 부를 거예요. 그냥 계속 붙여놓고 시킬 거예요. 계속 붙여놓고 시킬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알겠어 준성아? 준성이는 내 잘못 내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숙제를 안 올려줘가지고 숙제를 못한 거니까 한 번 월요일까지 기회를 드리면 되나? 그렇지. 그건 내 잘못이니까. 근데 우진이는 알았잖아. 저 사진 찍어서 어?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겠어 오늘? 주말에 사진 찍어서 그건 안 돼. 오늘 집 가서 사진 찍어서 그래.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보내. 저거 하진이는 오고? 어? 저 말인데요? 하진 내일시 오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같이 오면 되지. 체리나 너도. 뭐지? 체리나 월요일에 내가 할게요. 월요일에? 네. 3시까지. 월요일 3시? 네, 월요일. 월요일 3시까지? 네. 우진이도 그러면 어차피 다 한다고? 저 오늘 찍어서 찍어서 보내줘. 학부모가 집에 있어 선임이는? 저 근데 토요일에 아침부터 국어 있어갖고 수학까지 끝나면 7시쯤 그래. 되는데 그러면 8시 정도에 월요일에 3시에 와. 알았지? 월요일에 3시에 와. 아니고 근데 이거 거의 다 풀었다며. 근데 아예 없어졌어? 아니 그걸 풀었는데 학교에 들어오면 푼 다음부터 들었어요. 몇 번까지 풀었는지 기억나? 저한 100 초반? 그쯤까지 푼 거 같은데 기억을 잘 살펴봐. 야 그리고 쌤 저거 너네 이렇게 문제 풀면 틀린 것만 모아서 개인별로 오답노트 만들어줄 테니까 조교시켜서 저거 프린트 버리면 안 돼요? 프린트 버리면 우리 반에서 제일 오답 많은 새끼의 오답을 풀게 될 거야. 자기 거 오답이 없으면 우리 반에서 제일 오답 노트 뭐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이 한 20-30문제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풀게 될 거야. 뭘 쳐다봐 이 새끼야. 그냥 프린트를 안 없애면 되잖아. 프린트를 잘 챙기면 되잖아. 프린트를 잘 챙기면 되지. 그래서 너는 네가 풀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냥 두고 그 뒷부분만 푸는데 대신 그 앞부분은 이제 오답 하는 애들 중에 제일 아주 그냥 다시 풀어올게요. 그래 좋다. 그래도 적을 것 같아요. 그래 훌륭하다. 자 틀린 사람 감이야. A 얼마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정답! 이 새끼 똑똑하네. 이렇게 끝. 유리화 모대 해모대 해줘? 아이씨 없어지고 x 플러스 x만 쓸게요. x 그다음에 루트 2x 루트 2x 그래서 2루트 2분의 1 끝. 네? 왜 이 루트이에요? 왜 2루트이냐고 분모가? 아니면 여기가 왜 루트이냐고? 그래서 내가 계속 열심히 얘기했잖아. 자, 한 번만 더. 이거 근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 조건. 근데 그 문제집에서는 그냥 얘만 수렴 조건이 좀 나와요. 문제집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보통 책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또 뭐지 어디서 딴 데서 미적분법 배우고 온 새끼들 얘기 들어보면 얘는 그래도 좀 알아요. 위차수 아래차수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비가 수렴값이다. 이거는 애들이 아는데 요거랑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얘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야 수렴하는 거 알아? 알아? 그리고 그 최고창만 보면 되는 것도 알아? 그것까지는 좀 쉬워한다고. 근데 요거 수렴 조건 민준아 뭐라 그랬어? 이거 수렴 조건. 최저치한 개수. 최저차항이 똑같아야 돼. 인수로. 그러니까 얘가 x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고 얘기를 하면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에 x-a가 하나 있으면 위에도 x-a가 하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두 개 있으면 여기에 두 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이 똑같으면 되고요. 0으로 갈 때는 x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니까 최저차항이 똑같으면 돼요. 근데 a로 간다고 하면 이 x-a라는 인수의 개수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로 정리하면 이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면 최저차항이 똑같으면 되고, 최저차항 같다. 최저차 수가 같다.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면 x-a의 인수의 개수가 분모 분자 똑같아야 된다. x-a의 인수 차수가 분모 분자 같아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선생님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x-2의 제곱분의 fx가 3이라면,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줘요. 이렇게 그럼 f3이 얼마인가 이러고 물어볼 거야. 이렇게 우진아 fx 어떻게 되냐? fx 10 불러봐. 3 곱하기 x-2제곱? 에이라 이 새끼야, 내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는데 너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3인 2차 함수 찾았잖아. 땡.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fx가 3으로 수렴한대. 그럼 fx가 뭘까요? 이게 완전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패턴.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정답! 그렇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1등은 맞으려면, 안정적으로 1등은 맞으려면 요 정도의 fx는 그냥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나오셔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 되는구나. 하나. 그럼 약분을 딱 때리고 나서 하나 또 남네? 그럼 또 약분한 2차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구나. 하나. 그럼 그까지 약분하면 1차식 남으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3 되는구나 해가지고 풀면, 풀 수는 있는데 완전 거지 같다고. 아, 풀 수는 물론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완전 거지 된다고. 엄청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는 그냥 이렇게 바로 보셔야 된다고. 0이 되게 하는 인수의 개수가 분모 분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x잖아요. x제곱, x세제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최저차수만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수렴 조건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되죠. 분모의 최고차와 분자의 최고차가 서로 같으면 돼요. 그래서 개수비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분자의 차수가 작으면 수렴하긴 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됩니다. 0으로 수렴해요. 그것도 수렴은 수렴이야.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 플러스 3 분의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이게 수렴하려면
얘가 0으로 수렴하려면 이때는 A도 0이고 B도 0이면 0으로 수렴합니다. 3차분의 2차니까 이것도 수렴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려면 시험 문제는 0이 아닌 숫자를 찾으라고 나오니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려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0이 아닌 여기로 수렴하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수렴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걸 말하는 거야. 아가 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아가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요. 이거 꼭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하진아 안 하지. 왜? 앞에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렴할까 안 할까? 해요. 이거 해? 안 해요? 안 해요. 차수 봐봐. 차수가 큰 게 짱인데 x 세제곱으로 묶으면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건 0되죠. 무한대 분의 1이니까. 그리고 얘는 한없이 커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한대는 차수가 큰 새끼를 따라가요. 차수 큰 게 짱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선생님이 제일 큰 차수만 써놓고 자꾸 밑에 있는 차수들은 항들은 안 쓰는 거야. 큰 차수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뒤에 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에 차수랑 뒤에 차수가 일단 똑같아야 돼요. ax 플러스 b라고 하고 여기를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앞에 차수랑 뒤에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걔네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려면 여기도 1이면 없어지죠. 이해돼?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b-1로 수렴하네 이렇게가 보이는 거라고. 근데 이 패턴은 계산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 패턴은 시험에 안 나와. 아니 문제로 안 나와. 어떤 패턴만 나오냐면 요런 패턴만 나온다고. 요런 패턴만. 오케이? 그러면 여기 1차하고 얘도 1차잖아. 차수 똑같잖아. 그럼 이 새끼 없어져야 되니까 요 새끼의 개수가 루트 2지. 그럼 요거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2. 오케이. 그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답지는 다 어떻게 하냐면 A인 상태로 유료화시켜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수렴 조건을 이용해서 풀게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앞 최고 차수 및 개수 앞 최고 차항 전체 앞 최고 차항과 뒤 최고 차항 이게 아예 다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시면 처음부터 문자 하나를 없애고 갈 수 있으니까 속도가 조금 더 난다고. 오케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중요해서 한 번 더 정리한 거예요. 118, 119. 자, 118번, 119번. 자, A 마이너스 1,0, B 1,0, P T, 루트 2T, AT의 길이, AP의 길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BP의 길이 루트 T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T 틀리신 분 118번 윤지야 이거 풀 수 있겠어 계산? 이거 지금 쌤 뭐 한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쓴 거야 그냥?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제곱 더하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제곱하고 전체 루트. 이해돼? 요것도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제곱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제곱 루트. 자 요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앞에 루트 t제곱이 최고차항이고 뒤에도 루트 t제곱이 최고차항이라서 최고차항도 똑같잖아요. 수렴하겠네. 유리화시켜서 없애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야 유리화시키면 t제곱은 사라지고 여기 4t 4t가 최고차항이 되고 상수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t제곱이랑 루트 t제곱이랑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2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119번 슈야 119번 맞았냐?
네. 오. 야, 시우가 잘하냐? 우진이가 잘하냐? 누가 더 수학 잘하냐? 우진아, 네가 더 잘해? 시우가 더 잘해? 모르겠네. 몰라? 저걸 먹었으면 좋겠네.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나요? 요 삼각형의 넓이. OPQ의 넓이를 SA라고 하세요. 리미트 A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루트 1 빼기 A.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겠네요. SA. 자, 넓이를 A라는 정의역이 A인 함수로 구해서 넓이를 정의역이 A인 함수로 구해서 계산하래요. 지금 얘는 문제집이 쉬워가지고 계산이 복잡한 게 뭐 요 정도가 제일 복잡하지만 실제로 함수의 극한 활용은 계산이 완전 지랄입니다. 엄청 괴랄한 계산들 많이 나와요. 엄청 그리고 길고요. 계산이 특별히 별로인 파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극한 활용이 그렇고요. 나중에 적분 가면 계산이 좀 지랄이에요. 길어져요. 자, 보시면 넓이만 찾으면 되죠. 근데 이 넓이를 정의역이 무엇인 함수로 표현했냐면 정의역이 A인 함수로 표현했어. 그럼 뭐 2차 함수든 뭐 1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뭐 무리함수든 전부 다 A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A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A고 그럼 여기도 A겠죠? 여기는 B니까 쉽게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B라서 AB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AB가 그냥 쉽게 구하면. 근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수가 뭐여야 된다? A만 있어야 된다. A만. 그럼 B를 A로 고쳐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 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B제곱은 1 빼기 A제곱이고 따라서 B는 저기 양수죠.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이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 SA는 A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생각은 항상 많이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변수가 두 개인 함수를 미적분 2에서만 배우고 미적분 2 가기 전까지는 모든 함수 얘기가 공수 1에도 나오고요. 2차 함수. 공수 2에도 나오고요. 유무리 함수랑 함수. 그 다음에 공수, 대수에도 나오죠.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 1에서도 지금 함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함수의 극한 연속, 함수를 미분하는 거, 적분하는 거. 그래서 함수가 모든 고등수학을 관통하고 있는데 미적분 2 가기 전까지 우리는 무조건 변수가 하나인 함수만 다룰 거예요. 변수가 하나인 함수. 그래서 지금처럼 A, B라고 쓰면 A도 변하고 B도 변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한 변수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B를 A로 고치기 위해 A, B의 관계식을 찾았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B가 루트 1-A제곱인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시면 루트 1 플러스 A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1 집어넣으시면 답은 루트 2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반대. 반대야? 뭐가 반대야? X죠 보이죠. 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맞지 않아? 오, 별소리들. 뭐야? 나 지금 2B 쓴 거예요. A 곱하기 2B 쓴 거예요. 숫자 그냥 앞으로 낸 거예요. 어제 똑같잖아. 이렇게나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2, 34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132, 34 자, 132번 보시면 점키의 X좌표를 FR이라고 했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저기 기출문제라고 써져 있는 게 보통 내신에 변형돼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기출 문제라고 써져 있는 문제들이 거의 내신으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방학이 되면 공수원 자이스토리를 풀게 될 거야. 기출 문제 정리만 잘하면 그냥 뭐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거든요. 자, 전피에 무슨 좌표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 새끼의 x좌표를 f8이라고 했어. x좌표를 뭘로 쓰라는 거야? r로 쓰라는 거지, r로. 그럼 교점 어떻게 쳤는데? 쫄지마. 야, 너네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공수2에서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걸 잘 그 유형 자체를 잘 못 봐서 그렇지 교점 구하는 게 어렵나? 교점은 요 연립 방정식에 해인 거 아니야? 해? 찾으면 끝이야. 틀린 사람 32번. 그러면 예서가 한번 해볼까? 예서야? 이 연립 방정식을 풀고 싶어. 여기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두 식을 뭐 하면 좋을까? x를 구하고 싶으니까 두 식을 y 없애버려. X제곱 넘겨가지고 어. 루트로 만들어. x제곱을 넘겨가지고 루트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야 그냥 빼는 게 쉽지 않냐? 연립방정식은 문자를 하나 없애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y를 바로 없앨 수 있잖아. 빼면 물론 x로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는데 그냥 빼면 x제곱도 사라져서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1 빼기 r제곱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셔서 x는 2분의 2 마이너스 r제곱 이거 그냥 끝납니다. 이게 교점의 x좌표예요. 끝! FR의 극한 구하라고 했나요? 리미트 R이 루트 2로 갈 때 리미트 R이 루트 2로 갈 때 4 마이너스 R 4제곱 분의 2분의 2 마이너스 R제곱 얘를 구하래요. 약분. 그럼 2 플러스 R제곱만 남겠죠? 합차니까. 그래서 루트 2 집어넣으면 답은 4, 2, 8분의 1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점의 x좌표 찾으라고 하는 게 원방에 거의 없었어서 좀 절 수 있는데 교점 찾으라고 하는 건 둘이 같다라고 원래 놓고 푸는 건데 그건 y는 fx, y는 gx일 때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고 y가 똑같으니까 이게 이 교점 찾으라는 건 이렇게 생겼을 때도 실은 둘이 같다라고 놓은 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야. y를 소거해서. 그래서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연방에 해 x좌표를 찾아가지고 대입하시면 그냥 문제가 끝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33번 y는 x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t가 있고요. A, B, C 이렇게. 자, AH 빼기 리미트 T가 0불로 갈 때 T분의 AH 빼기 CH를 구하래요. AH 빼기 CH를 구하래요. 자, 갑시다. 자, 요 길이는 A의 x좌표에서 H의 x좌표를 빼주면 될 거고 CH의 길이는 H의 x좌표에서 C의 x좌표를 빼주면 되는데 H의 x좌표와 C의 x좌표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 x제곱과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는 A와 B는 y는 x제곱이랑 x 플러스 t가 뭐 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찾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고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팁.
극한 활용에서는 근공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극한 활용에서 근해 공식 쓰는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사용이 많이 돼요. 근공 쓰는 게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딱 여기서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극한 활용 문제에서만. 그래서 너네들이 고등 생활을 하다 보면 근공 쓸 일이 잘 없어서 근공 쓰는 게 나중에는 좀 어색해지거든요. 고등 수학 하다 보면 근공 쓰는 게 좀 어색해지는데요.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좀 어색해지거든. 그래서 근공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진짜 잘 없어요. 진짜 잘 없는데 요 파트에서만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한 활용 문제는 근해 공식을 원래 많이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극한 활용 메인이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 걸려 있는 게 메인이에요. 그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 쓰면 루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근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보통 딴 데는 거의 다 근계간으로 풀거나 답을 직접 구하지 뭐 근을 직접 근해 공식 안 쓰고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은데 딱 이 파트는 얘가 되게 많으니까 그냥 근해 공식 쓰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 졸려서 어떡해. 정우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기 얼마겠지? 10? 여기가 이거거든? 여기는 얼마게? 뭐라고? 안 들려. 그렇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 이렇게 됩니다. 왜? y축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AH의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고요. 그 다음에 CH의 길이는 여기에서 요걸 빼면 요게 사라지고 1이 됩니다. 문제 끝.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 1을 빼줘. CH 맞죠? 1을 빼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근공을 잘 안 쓰려고 해가지고 애들이 잘 못 풉니다. 근공을 잘 안 쓰려고 해서. 근데 오히려 중학생 때는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 어떻게 풀었나? 은선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그래프랑 합성하면 오, 이씨, 감동 잘했어. 그 말이 너무 듣고 싶다. 자, 얘는 시우야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합성함 이거 x 자리에 다른 함수가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x 자리에 다른 함수가 들어있잖아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속함수의 합성함수 그래프의 합성함수의 극한은 속함수 그래프 그리시는 게 제일 지하다. 현명하다. 그러면 지하나 이거 그릴 수 있지? 네.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정근선 2. 그리고는 1, 3, 4분면 지나갑니까? 2, 4, 4분면 지나갑니까? 정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므로 이렇게 되죠. 그럼 한없이 커지면 윤지야 한없이 커지면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조금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정답 2보다 조금 작아요. 합성함수니까 다음번에 x좌표 역할을 해야 돼서 딱 2가 딱 인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의 극한은 이렇게요. 훌륭해. 근데 이거 하진아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프 그린 거 이해돼요? 진짜 돼요? 그럼 이거 네가 그려보세요. 정근선 1, 5 둥게 또 1, 5 둥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이 판단은 뭘로 하는 게 좋게요? 절편. 그렇지. 0 때리면 얼마니까? 어이구 잘했어요. 정답. 어이구 예뻐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얼마입니까? 1. 인데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오 정답. 오이씨.
이렇게요. F1마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F2마 구하라는 문제고요. 뒤에 거는 F1마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프 보시면서 2에서의 자극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에서의 자극한 1. 그래서 답은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답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틀린 것들 싹 정리해 보시고 정리 다 한 사람들은 좀 쉬셔도 되고 정리 못한 사람들, 숙제 못한 사람들은 숙제나 정리하셔도 되고 25분부터 기초 나와요.